여러분, 양도세 중과 면제라.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2주택자에게 가산세가 20% 더 붙었거든요. 이거 면제 1년간. 3주택자에게는요. 집을 팔 때 가산세가 30% 더 붙었거든요. 이거 1년간 면제입니다. 그러면 기본세율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본세율. 기본세율은요. 6%에서 45%입니다. 물론 집값에 따라 다르겠죠. 6%에서 45%.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2주택자의 최고세율이 가산세 20%가 있으니까 최고세율로 보면 45% 플러스 20%잖아요. 그럼 65%예요. 여기에다가 지방세 65%에 10%면 6.5%를 더하면 71.5%예요. 3주택자에게는요. 82.5%의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면. 이게 진짜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으니까 예, 세금 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에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해줍니다. 최대 30%까지 해줍니다. 최대 30%까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래도 2주택자나 3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을 그만큼 덜 내겠죠. 세금을. 많이 덜 낼 가능성도 있죠. 많이 덜 낼 가능성도. 최대가 지금 5월 10일 전에는 26%에서 세 채면은 82.5%고요. 두 채면 71.5%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던 것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양도소득세 얼마나 확 줄어드는지 보면요. 예, 이게 16억에 산 집을 19억에 처분한다. 그러니까 얼마가 올랐습니까? 3억 올랐죠. 그리고 2년 이상 3년 미만 예, 보유를 했고 거주했던 걸로 가정을 하면요. 지금까지는 집을 팔 때 예, 1억 2,463만 원을 세금으로 뜯겼습니다. 그런데 7,35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 건가요? 5천만 원가 5천만 원이 아니고 한 4천만 원 가까이 4천만 원 훨씬 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집값이 더 많이 올랐던가 예, 두 채가 아니라 세 채라든가 이러면 더 많은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2주택자입니다. 예, 양도가액이 20억이고요. 양도차익이 10억 원. 보유기간이 15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양도차익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그러면 지금은 10억 원이니까 2주택자의 경우 5억 8천 305만 원을 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그런데 면제가 되면 2억 5,755만 원을 냅니다. 무려 3억 2,550만 원을 줄입니다. 보유기간이 길고 집값이 더 많이 올랐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3주택자일 경우에는요. 현행은요. 똑같은 경우에 양도가액이 20억이고 차액이 10억이고 보유기간을 15년으로 가정을 했을 때 6억 8,280만 원을 냈는데 이게 예, 오늘부터죠. 오늘부터는 2억 5,755만 원 무려 4억 2,525만 원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집안채 값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여러분 20억 집값이다 이래도요. 문재인 정부 전에 뭐 얼마쯤에 샀을까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샀다. 2016년에 샀다. 2017년 초에 샀다. 이러면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는 한 7억 내지 8억만 주면 아니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뭐 6억 5천? 6억은 좀 그런가? 6억 5천 정도? 7억 이렇게 샀는 집이 20억 가거든요. 20억 갑니다. 그러면 그때 6억 5천 7억이면 이게 여러분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었어요. 집값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집 사고자 빚을 엄청나게 졌잖아요. 그래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났던 겁니다. 가계부채가. 벼락거지 안 되려고 집 샀거든요. 벼락거지 안 되려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집값을 좀 떨어뜨려 보겠다.
그런 일환으로 맨 먼저 지금 실행한 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급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공급이 일어나니까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급이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집값은 점점 연착륙할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은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여러분 공급이 좀 늘어났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낮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월 7일 대비 증가율을 보면 한 달 동안 인천은 9.5%가 늘어났고요. 경기도 8.6%, 서울도 8.5%의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뭔가 공급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예. 예, 이렇게 일어나서 뭐 시장의 어떤 변화가 크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 경기 쪽에서는 남양주시 이런 데는 35.1%나 늘어났습니다. 집값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요. 가평균도 21.3%고요. 과천도 18.8%, 성남시 중원구도 13.1%, 용인시 처인구도 12.8%예요. 물량이 많아진 곳은 가보면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최저가, 하락거래, 최저가가 아니라 하락거래가 일어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구가 15.2% 늘어났고요. 용산구는 아마 대통령실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컸던 곳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강북구는 13.8%, 광진구도 13.3%, 송파구는 12.8%, 은평구는 11.2%. 일단 매물이 늘어나는 걸 보면 시장에 공급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시장의 공급 자체가 시장의 어떤 충격으로 점점 가져오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서울의 집값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 좀 해봅니다. 당장 뭐 달라진다는 게 만이라고 제가 표현까지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만일지는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자고. 분명한 것은요. 시장의 어떤 반향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